저는 원체 중학교 때부터 남자애들보다 키가 큰 편이어서 어딜 가도 모델을 하라며 길거리 캐스팅 제안을 많이 받곤 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대학교 때부터 모델 일을 시작했다가 어느새 직업까지 이어졌어요. 이 일이 겉으론 화려하고 쉬워 보여도 하루 한 끼도 겨우 먹는데 그것도 칼로리 걱정하면서 먹고 라면 하나 온전하게 먹어보지 못하고 과자 한 봉지도 마음 놓고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먹는 것과 씨름을 해야 했죠. 요즘은 분야가 다양해져서 옷 외에도 광고, 홈쇼핑 등 여러 분야에서 계속 이어지다 보니 365일 몸매 관리를 해두는 게 좋더라고요. 2kg만 쪄도 옷태가 달라지니까 자기 관리에 항상 신경 쓰는 게 몸에 배 있었어요. 그래도 어린 시절부터 늘 옷이나 꾸미는 일에 관심이 많아서 좋아하는 걸 일로 연결해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좋더라고요. 초반엔 일이 없어서 이렇게 해서 계속 먹고 살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몸이 하나로는 부족하다 싶게 많은 곳에서 연락이 와서 일을 하니 어느 정도 제 분야에서 입지가 쌓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침마다 몸무게를 확인하고 살이 조금 찐 날은 끊임없이 운동을 하면서 매일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게 쉽진 않지만 이래서 인정받기 위해 이만한 고통은 기본이다 생각하고 프로답게 제 직업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모델이란 직업이 남자들이 다 좋아하는 편이라고 생각들 하지만 예상 외로 먹는 것에 스트레스를 크게 받다 보니 편하게 누구와의 데이트하기가 쉽진 않았어요. 대학 때 잠깐 만났던 남자친구도 매번 하는 말이 오늘도 풀만 먹어? 라는 말이었고 저는 그 말에 미안해선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거 많이 먹어. 내가 같이 못 먹어줘서 미안해. 라며 서운한 말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인지 직업적으로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연애를 이어가기도 어렵더라고요. 함께 먹고 시간을 보내는 기쁨이 의식주 중 가장 크긴 하잖아요. 그리고 모델이란 말에 아래 위로 훑어보며 가볍게 다가오는 남자들도 몇몇 있었기에 언젠가부턴 연애를 포기하고 관리에만 집중하며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매일 가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데 어떤 남자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대뜸 처음 뵙네요. 마주치고 싶었는데 라며 작업스러운 멘트를 날리더라고요. 정장 차림으로 있는 남자를 보니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그러더니 이내 제가 팬이에요. 오래전부터 팬이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오래 다니셨죠? 혼자 운동하면서 필요한 것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워낙 알아서 잘하시니까 선생님도 필요가 없으시겠네요. 라는데 조심스럽게 팬이라고 말을 건넨 이 남자는 헬스장을 운영하는 사장이었고 저와 한두 살 차이밖에 안 나게 보이는데 전국에 20개가 넘는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젊어도 능력이 대단하구나 싶었어요. 커피는 드세요? 단 건 안 드시죠? 라며 가볍게 인사를 나눈 뒤 남자가 저에게 커피를 건네며 또 말을 걸더군요. 저는 적당히 웃음 지으며 대충 이야기하다 가려는데 갑자기 샐러드까지 챙겨주며 가지고 가시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괜찮다고 했어요. 그러니 관리하느라 아무거나 못 드시잖아요. 새우랑 넉넉히 들어가서 있는 거니까 제발 갖고 가주세요. 그래야 제가 무안하지 않죠. 라며 제 손에 막 쥐어주는데 집에 와 샐러드를 열어보니 어디서 산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저에게 준 거였어요. 편지에 꼼꼼하게 싼 소스에 재료를 적어둔 메모까지 이것만 봐도 꽤 센스 있는 사람이란 걸 알았죠. 게다가 편지에도 진심을 담아 그동안 정말 오래 제 활동을 지켜봤고 이렇게 만나 너무 행복하다면서 자기 마음을 진솔하게 써놨더라고요. 모델을 하면서 팬이라고 만난 사람은 이 사람이 처음이었네요. 막상 아까 만났을 때는 내색도 없다가 이렇게 편지로 마음을 전하는 걸 보니 더 좋았어요. 그리고 분야는 다르지만 각자 몸 관리를 꾸준히 해야 하는 일을 하다 보니 저에 대한 이해도 깊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날 후로 운동하다가 서로 마주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커피도 마시고 각자 시시콜콜한 일 고민도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되었어요. 한 번은 제게 운동복을 어디서 사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많이 사는데 사이트를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그냥 하루만 날 잡고 같이 가주면 안 돼요? 나는 보고 사는 게 더 좋은데 남자 혼자 가서는 도저히 못 고르겠더라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운동 관련한 일이니 서로 도움이 되는 거라 생각하면서 전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가서 쇼핑을 했어요. 이게 첫 번째 데이트가 되었죠. 그렇게 같이 쇼핑을 마치고 집에 오는데 도착을 하니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서 제가 아까 언뜻 봤던 원피스를 선물해 주는 거예요. 이런 세심한 배려에 저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사람이라면 다들 그러겠지만 생각지도 못한 배려를 받았을 때 그 감동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 같이 쇼핑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상의하고 나눴으면 좋겠는데 저희 한번 만나볼래요? 라며 고백을 하더라고요. 헤어지기 전 무심하게 툭 던진 그의 고백이 귀엽기도 하고 좋았어요. 그 말을 하려고 길도 몇 번이나 뱅뱅 돌아 데려다 줬던 걸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고 오래전부터 결혼은 일찍 하고 싶다던 예비신랑의 성화에 못 이겨 만난 지 9개월쯤 됐을 때 결혼 얘기가 오갔어요. 그리고 처음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를 하러 가려는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먼저 연락이 오셨죠. 우리 먼저 한번 만날 수 있을까? 라며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예비 시모를 본 순간 굳이 찾으려 하지 않아도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예비 시모는 화려한 파란색 원피스와 선글라스, 높은 힐까지 꾸미는 것에 신경 쓴다던 남자친구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 정도로 화려한 모습으로 앉아 계셨죠. 그래서 예비 시모의 그 모습에 제 직업과 저는 좋게 봐주실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첫 인상이 결정되는 자리라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됐어요. 절 보자마자 예비 시모는 앉아요 라는 딱 3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리곤 제가 앉자마자 아무래도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보면 깊은 이야기는 못할 것 같아서 내가 미리 좀 만나자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모델 일 한다면서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웃으며 맞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시며 모델이라 모델? 우리 집안은 다 의사 교육자 집안인데 아가씨랑은 좀 다르긴 하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우리 아들이 돌연변이처럼 저렇게 사업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다행히 사업이 잘 돼서 내가 한시름 났어요. 자고로 나는 돈과 명예가 있다면 난 명예를 택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만큼 직업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대대로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말하는 거니까 잘 알아둬요. 라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명예니 의사교육자 집안이니 이런 말들을 내뱉는데 처음부터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대체 저 말들을 무슨 의도로 하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그냥 처음 보는 제게 기선제압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했죠. 제가 약간 벙쪄서 예비시모를 쳐다보니 그래서 말인데 나 솔직히 아가씨가 내 마음에는 너무 안 차요. 그래도 요즘 자식을 누가 이기겠어요? 아들 좋다니까 지켜보는 거지. 반대할 생각은 아니니까 걱정 마요. 라고 하는데 속으로 참 이런 게 시집살인가 보다 싶었네요. 그리고 그때까진 그냥 제 직업만 마음에 안 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워낙 예비신랑이 중간 역할을 잘하는 편이라 그걸 믿어보기로 했죠. 우리들 사랑하는 마음이 어머니 하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도 싫었고요. 어차피 예비신모도 반대를 할 생각은 없단 말을 듣고 밀고 나가기로 했죠.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던 어느 날 또 예비신모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날은 절 집으로 불러서 분위기를 잡더니 너도 점심 한 끼에 300 받고 그랬니?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 어머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 제게 피식하며 모르는 척을 하네. 들어보니까 주변에서 그러던데 모델들이 어디 회장 만나서 비키니만 입고 밥 먹으면 300도 우습게 주고 몇천도 주고 그런다고. 네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쪽 분야가 그게 많다며 라고 하는데 예비시모는 대체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어이가 없어. 어머님 그거 다 소문일 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이쪽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그런 소리는 처음 듣는데요. 라고 했죠. 그러니 얼토당토하지 않는 말을 하며 왜 그런 소문이 나겠니? 너 의사가 비키니 차림으로 밥 먹고 300 받는다는 소리 들어봤어? 그런 소문은 없잖아. 그런 것도 다 날만 하니까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도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예비 신부에게 무슨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거냐고 하니 넌 아니라면서. 그러니까 검사 못 받을 게 없지. 산부인과 가서 싹 검사 받고 내 앞에서 당당한 게 낫지 않겠니? 나도 찝찝한 건 싫어. 그리고 이런 생각은 나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시부모들이 다 하는 거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저는 이건 분명 선을 넘었다 생각해. 어머님, 지금 하신 말씀 좀 지나치신 것 같으신데요? 대체 어느 대한민국 시부모들이 그런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대번 소리를 지르시며 뭐? 내가 지나쳐? 네가 하는 일이 그런 더러운 일인데 내가 이런 생각이 안 되겠어? 네가 만약 의사나 교사였어 봐라. 내가 이런 걸 왜 하자고 하니? 근데 넌 다르잖아. 누굴 만나고 어디서 무슨 옷을 입고 어떻게 다니는지 전혀 모르는데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에 이런 며느리가 와서 골머리 앓을 걸 생각하면 벌써 갑갑해. 떳떳하면 다 하고 나오면 되겠다. 왜? 찔리는 거라도 있니? 라며 목에 핏대까지 세워서 말씀하시는데 저 또한 그 소리에 너무 열이 받아 이판사판으로 결혼 없는다 생각하고 할 말 다 했어요. 저기요 어머님, 저 그동안 단 한 번도 부끄러운 일 한 적 없고 어머니 앞에서 이런 취급 받을 정도로 학급 사람 아니에요. 라고 똑부러지게 이야기했네요. 전 불쾌한 티를 아주 팍팍 내고 할 말 다 하고 집 밖으로 나와서 예비 신랑에게 이 일에 대해 바로 알렸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할 수 없겠단 말도 함께 했죠. 그러니 예비 신랑은 아주 난감하다는 듯이 자기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우리 엄마가 원래 말투가 좀 직설적으로 하는 편이라서 우리한테도 그러셔. 자식들한테도 얼마나 말을 막 하는데 그게 속마음은 아니었을 거야. 엄마가 너 이쁘다고 친척들한테 얼마나 자랑했는데 보기와는 다르니까 내 말 좀 믿어주라. 그냥 새로 들어오는 며느리 앞에서 세 보이고 싶어 그랬을 거야. 또 이런 일 있으면 내가 진짜 가만히 안 있을게. 그리고 오늘 일도 제대로 얘기할게. 라고 하는데 이 말에 마음이 또 흔들렸어요. 사실 남편감으로 예비신랑은 정말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 얘기를 친구들과 주변 지인들에게 했는데 벌써 이러면 결혼 후엔 더 심해질 게 뻔하다고 다시 생각해보란 말까지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긴 평생 예비신부를 보고 살아야 되니 복잡한 마음이 들었지만 예비신랑의 말을 믿어보자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 또한 이런 예비신부의 잘못된 생각이 당당하고 싶어 예비신랑과 예비신부에게 알리지 않고 산부인과에 갔어요. 가서 검사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 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밝히고 싶었거든요. 가서 검사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 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밝히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며칠 뒤 전 검사 결과를 들으러 산부인과에 갔는데 병원 대기열차에 엄청 화려한 파란색 얼룩말 무늬 코트를 입고 있는 여자가 보이더라고요. 저 멀리서만 봐도 엄청 눈에 띄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저 또한 속으로 옷차림 한번 정말 희한하다 라고 생각을 하던 그때 그 사람이 본인의 이름 소리를 듣고 자리에 일어났는데 저는 그 사람의 옆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 여잔 제 예비신부였거든요. 예비신부가 어떻게 여기 산부인과까지 왔지 싶은 의문이 들던 찰나 예비신부가 들어간 진료실에 어떤 50대 남자가 뒤따라 들어갔는데 전 이상한 낌새를 느꼈고 뒤이어 절 호명하는 소리가 들려 예비신부의 행방은 놓치고 말았어요. 좀 꺼림칙한 부분은 있었지만 제가 모르는 뭔가 있구나라는 생각은 했죠. 그렇게 저는 병원에서 받은 검사지를 가지고 예비신부에게 갖다 드렸고 예비신부는 그제서야 한숨을 돌리는 듯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네요. 그러니 중간에서 예비신랑은 제게 미안하다는 듯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본인 엄마에게도 엄마, 이제부터 며느리 될 사람인데 그만 힘들게 하고 말 좀 이쁘게 해. 알았지? 라고 하니 예비신부는 본인 아들 앞에선 갖은 아양을 다 떨며 아들, 엄마가 마음은 안 그런 거 우리 아들은 알지? 엄마 이제 우리 며느리 될 새아가 좋아. 엄마가 처음에만 그런 거지. 라며 제 팔짱을 끼시더라고요. 저도 이런 예비신부의 반응이 좋지만은 않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물러나기로 했고 시간은 흘러 양가 상견례의 날이 다가왔어요. 근데 예비신부는 절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을 저희 부모님에게도 똑같이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설마 제 부모님 앞에서도 이렇게 콧대 높은 척 굴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이 모욕 주려고 작정을 하는 사람 같았죠. 사실 말이 뭐한 모델이죠. 전 옛날 사람이라 몸으로 장사한다고 밖엔 생각 안 해요. 부모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거죠. 이 일 몇 년 후면 못할 거 아니에요. 다 젊은 사람들이 하지 누가 늙은 모델 보려고 하겠어요? 그래도 아들이 좋다니 제가 접었어요. 우리 아들 전국에 20개 이상 헬스장 갖고 있어요. 부족함 없이 사는 건 이미 보장됐으니 예단 정도라도 마음에 차게 해왔음 싶어요. 여기 예단 목록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받으세요. 라는데 하다 예단으로까지 사람을 스트레스 주는 줄 몰랐네요. 예비신모가 목록이라고 준 A4 용지에는 어마어마한 예단들이 써져 있는데 억소리가 났죠. 아무리 예비신랑의 사업 규모가 크다고 해도 재벌가보다 더한 수준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 보곤 저희 부모님도 이게 다 무슨 상황인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셨죠. 그런 상황에 예비신모는 또 한 번 핵폭탄을 떨어뜨리는데 아니 근데 따님이 고집이 좀 세더라고요. 가볍게 검사받으라는 것도 질색을 하고 어른 앞에서 성을 내는데 그 정도 검사하라고 말은 할 수 있지 않나요? 라는데 그 말에 저희 엄마가 대번 소리를 치시며 거참 말이라고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딸 책임감 있게 자기 일하면서 컸고 몸으로 쉽게 일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엄연히 다른 앤데 아니 어따 대고 그런 사람들이랑 비교를 해요? 그리고 왜 우리 애가 그런 검사를 받아야 되냐고요. 제 딸이 그 집에 애 낳아주러 갑니까? 라고 소리를 치셨죠. 그 말에 조용한 정적을 깨듯 예비신모가 어차피 최종 목표는 남자 잘 만나서 시집가는 거잖아요. 라는데 뒤요. 우리 아들 힘들게 번 돈 팡팡 쓰면서 살 텐데 이만하면 감지덕지 한 짤이죠. 의사, 변호사, 교사 우리 집안 사자 안 붙은 사람들 없어요. 딸 상황을 생각해서 제 앞에서 감사 인사해도 모자란데 저한테 삿대질을 하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뚜껑이 열렸고 이 결혼 없던 일로 하자며 감사는 무슨 감사예요. 아무리 말이라고 해도 함부로 내뱉지 마세요. 그리고 6촌도 넘는 친척 한두 명이 의사인 거 가지고 무슨 집안 타령을 하세요? 라고 했어요.
예비신모의 그런 발언도 화가 났지만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는 예비신랑도 꼴 보기 싫었어요. 그렇게 저한텐 본인 엄마로부터 잘 막아주겠다고 해놓곤 어렵게 겨우 이 자리까지 왔는데 몰상식한 말을 퍼붓는 자기 엄마를 보고도 묵묵부답인 게 너무 괘씸했죠. 그리고 예비신모의 이런 발언에 저도 여태껏 혼자 시시거리고 숨겨왔던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왜 외간 남자랑 같이 산부인과에 들어간 게 보통 이상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전 예비신모에게 참, 근데 그렇게 깨끗한 척 고생한 척 하시는 분이 1월 10일 날 산부인과는 왜 가셨대요? 그것도 50대로 보이는 젊은 남자랑요. 그쪽도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외간 남자랑 산부인과 간 건 아니고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 예비신모는 제 말에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성질을 내시는데 뭐? 뭐라고? 내가 무슨 산부인과에 갔단 거냐? 너 증거 있어? 이게 어딜 사람을 모함하고 있어? 파혼하려면 곱게 파혼해. 괜히 없는 소리 짓거리며 사람 모함하지 말고 라는 말에 아줌마, 파란색 얼룩말무늬 코트를 아무나 입고 다닙니까? 그때 입고 있던 그 코트가 파란색 얼룩말 코트였는데 그거 집에 있지 않아요? 라고 했죠. 그러니 그제서야 얼굴이 새빨개지며 이런저런 소리도 못하고 있는데 예비 시부가 그 코트 소리에 눈이 동그랗게 뜨며 당신 그거 내가 사준 거 아니야? 아니 어떤 남자랑 산부인과에 갔다는 거야? 어? 라며 당신 설마 또 딴짓거리 하고 다니는 거야? 라는데 그 말에 예비신모는 아니라고 전현이 없는 소리를 지어내는 거라고 제게 똑바로 말하라고 난리를 치는데 전 그런 그 집에다가 똑같이 핵폭탄 하나 떨어뜨렸어요. 어머, 그럼 그 50대로 보이는 남자랑 아줌마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어요? 본인은 그렇게 바람 피고 다니면서 나한테는 모델일 한다고 산부인과 검사해보라고 짓거린 거예요? 라고 했죠. 그리고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직접 그 병원에 가서 진료 내역 떼어보라고 했어요. 거기에 아주 소상히 무슨 병까지 걸렸는지 나오니까 가보시라고 했죠. 그 말에 예비시부는 제게 병원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고 예비시모 거의 반 끌려가다시피 식당에서 끌려나갔어요. 사실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저희 부모님 앞에서까지 치욕스러운 말을 내뱉고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내뱉으니 저도 참을 수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에게 저도 귀하게 자란 딸인데 말이죠. 부모님께도 너무 죄송했고요. 그렇게 1시간도 안 된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예비신랑놈은 그런 말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며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데도 소리를 치는데 저희 아빠가 그런 예비신랑놈에게 저런 남자 노릇도 못하는 놈하고 결혼할 바에는 혼자 사는 게 낫다. 지 아내 될 사람을 지켜주지도 못하면서 여자한테 큰 소리 치는 놈은 자격이 없는 놈이다. 저놈 저거 아주 글러먹었어. 라며 제 손을 붙잡고 식당을 나오셨죠. 근데 더 웃긴 건 며칠 뒤에 예비시부가 절 찾아왔어요. 그날 저 때문에 본인 불륜 사실을 예비시부가 알아버렸다며 네가 우리 집안을 망쳤다고 명예훼손으로 절 고소한다고 하는데 저도 그런 예비시모에게 아줌마, 불륜한 주제에 아줌마한테 명예라는 게 있어요? 저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했는데 대체 뭐가 훼손이 됐다는 거예요? 모르면 제대로 알고 나와서 떠드세요. 저야말로 아줌마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야 될 판인데 라며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면 그때는 진짜 협박죄부터 공갈죄 그리고 접근금지까지 다 신청해버린다고 했어요.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죄목은 다 얘기했네요. 그러니 그제서야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가더라고요. 자기 흠은 하나도 못 보면서 남의 흠은 크게 보는 인간들은 결국 언젠간 또 같은 모습을 하게 되는 걸 이번 일로 하여금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연애 자체가 두렵고 겁이 나지만 이 일을 겪고 나서 느낀 게 하나 있다면 만나서 안 될 사람은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일로 얻게 된 큰 교훈이라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긴 얘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결혼하실 때 좋은 분 만나 좋은 가정 꾸리시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